정리정돈의 시작은 집안에서. 자기 집이나 직장이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우리는 차 열쇠, 중요한 편지 같은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 쇼핑을 가서는 사야 할 것을 깜빡하고 올 때가 많다. 분명 기억한 줄 알았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집안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도 서랍과 벽장을 열어보니 잡동사니까 난장판이다. 내 경우 오전 전에 이사 올 때 짐을 담아놓은 상자 중 아직 풀지 않은 것들이 있다. 사무실에는 대체로 이것들이 무엇을 해야 할 수 없는 서랍 더미가 쌓여 있다. 다락방, 차고, 지하실, 부엌, 잡동사니 서랍 등의 형태로 보면 부디 다른 누군가가 그 안에 들여다볼 일이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행여 언젠가 그 안에 무언가가 정말로 찾아야 할 일을 오지 않을까 들어올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 선조들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다. 천년 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기술적인 차이를 쉽게 초점이 맞춰진다. 기술적인 사이에 쉽게 초점이 맞춰진다. 차도, 전기도, 중앙난방도, 실내 화장실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고, 포장 음식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먹는 것은 대충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진다. 아마 이를 더 갈아서 먹고 닭 같은 것을 껍질을 더 잘 벗겨서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학적 기록과 역사적 기록은 그와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먹거리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 선조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다. 쥐, 다람쥐, 공작, 메뚜기 등 오늘날에는 대부분 맛이 없어 먹지 않은 온갖 것들이 그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준 식사로 자리 잡았다. 바다가재처럼 오늘날 최고급 요리로 대접받는 일부 음식들은 1800년대에 너무 흔해서 죄수나 고아들에게 먹이거나 갈아서 비료를 썼다. 사인들에게 바닷가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가정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심지어 부엌조차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1600년대 전형적인 유럽의 가정은 단칸방 살이를 했으며 가족들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1년의 대부분 불가 주변에서 북적거리며 모여 살았다. 요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유물 숫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해보면 1000배는 우습게 넘는다. 소유물 정리정돈 문제는 분명히 현재 와서 발생했다. 조사 대상인 미국 가정에서 거실과 2개의 침실만 조사해 봤는데 눈에 보이는 물체가 2260가지가 넘은 것이다. 부엌이나 차고에 있는 물품, 서랍, 벽장, 상자 안에 담아놓은 물품을 뺀 숫자이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시키면 그 숫자가 3배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수많은 가정집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쌓아놓고 산다. 그 결과 차고는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은 스포츠 도구 등의 자리를 모두 내어주고 재택근무 사무실은 아직 차고로 옮기지 않은 물건들이 담긴 상자로 난장판이다. 미국인 4명 중 3명은 짐이 너무 많아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한다. 이런 잡동사니들과 마주하면 여성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치솟는다. 남자는 별로 치솟지 않는다. 코르티솔 수치 상승은 만성적인 인지기능 장애, 피로,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소유물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이제는 아예 자기 손을 떠난 일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탁자 옆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저 상자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자기 집의 공구 체인점인 에이스 하드웨어처럼 잘 정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에이스 하드웨어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 내부 설계가 잘 된 공구점 선반의 잘 정리된 상품들은 앞장에 설명한 원칙들이 잘 드러나는 예이다. 개념적으로 유사한 품목,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으며 그 와중에 법률들이 인지적으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존 베넬제는 미국에 4,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매점 에이스 하드웨어의 회장 겸 CEO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소매업과 마케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뇌에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뇌가 잡동사니 투성이로 되어버리는데 그 용량의 한계도 부분적인 이유로 작동한다. 딱 그 용량만큼 흡수하고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스형 대형 매장은 아주 훌륭한 소매점이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은 규모가 더 작고 물건을 찾기 쉬운 소매점이다. 그래야 우리 고객들이 내도 편해질 것이다. 이것은 끝없이 추구해야 할 과제다. 달리 말해 에이스 하드웨어는 인지적 경제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유연한 범주를 사용한다. 에이스 하드웨어는 아예 범주관리 전담팀을 고용해서 고객이 생각하고 쇼핑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선반의 제품을 전시하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에이스 하드웨어의 소매점은
2만에서 3만 종의 품목을 판매하는데 체인점 전체로 보면 그 제품의 종류는 8만 3천 종에 이른다. 에이스 하드웨어는 품목을 계층으로 범주하여 정원관리, 배관, 전기, 페인트 등의 영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그런 범주 아래 비료, 관계, 도구, 설비, 전선, 전구 등이 하위 범주로 와 있다. 이 계층 구조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수공급이 전동기구 아래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들이 그 안에 등지를 두고 있다. 전동기구, 소비자용 전동기구, 전문가용 전동기구, 습식, 건식, 진공청소기, 유선 드릴, 크래프트맨, 블랙데커, 마키타, 기타. 하지만 재고 관리의 더 효과적인 방식이 꼭 상품을 선반에 진열하고 전시하는 용도로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벤 휘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망치가 못과 같이 팔린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고객들은 못을 사러 왔다가 선반에 놓이는 망치를 보게 되고 망치 하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융통성 업계 망치를 꼭 다른 수성 공구들과 함께 진열했다. 하지만 지금은 문 옆에 망치를 몇 개 전시해 놓는다. 울타리 나무판 하나가 헐거워서 못이 하나 필요했다고 가정해보자. 공구점에 가보니 통로 하나가 전체가 철물 코너로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못, 나사, 볼트, 나사바지 등 통로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 한 면은 다시 개축 구조를 따라 콘크리트로 석고용 못, 목재용 못, 압정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빨랫줄을 사려고 한다. 빨랫줄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일종의 밧줄이다. 옷감에 물들이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야외로 놔두어도 괜찮아야 하고 악천후도 견딜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끊어지거나 늘어지지 않고 세탁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장 강도가 있어야 된다. 당신은 공구점 안의 밧줄, 끈, 노즐, 케이블 등 비슷한 물건들이 못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함께 진열된 통로에 하나에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 그런데 상인들은 빨랫줄을 세제, 다림판, 다리미, 빨래집게 근처에도 진열함으로써 우리 뇌의 연상 기억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 즉, 빨랫줄 재고 중 일부를 세탁할 때 필요한 물건이라는 범주 안에 함께 진열하는 것이다. 이 범주는 뇌의 정보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능적 범주이다. 이것은 당신이 물건을 쉽게 찾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기억해준다. 옷가게에서는 물품을 어떻게 정리할까? 여기서는 에이스 하드웨어처럼 계층적 시스템을 사용한다. 비옷을 한 구획, 잠옷을 한 구획을 할당하는 등 기능적 범죄를 사용하기도 한다. 옷가게에서 범주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옷은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구매자의 성별, 옷의 종류, 색상, 사이즈다. 옷가게는 보통 한 코너에 바지, 한 코너에 셔츠 등을 진열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계층을 한 단계 내려서 와이셔츠의 경우 스포츠 셔츠와 티셔츠와 구분하여 진열한다. 바지 코너에서는 물품을 크기별로 배열하는 경향이 있다. 바지 코너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손님이 어지럽히고 간 옷을 다시 정리할 때 다양한 색깔의 바지를 사이즈별로 정리해 놓는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남성용 바지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허리 사이즈와 안쪽 솔기 길이다. 대부분의 옷가게에서는 허리 사이즈가 범주와 기준으로 이용된다. 즉, 특정 허리 사이즈의 바지가 모두 함께 모여있다. 갭 매장으로 들어가 바지 코드를 살펴보면 허리 사이즈가 34사이즈인 모든 청바지는 선반 위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 바지를 둘러보면 안쪽 솔기 길이가 점점 더 커지는 순서로 정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색상은? 그것은 가게마다 다르다. 때로는 검정색 청바지가 모든 선반 위에 나란히 모여있고 청바지로도 따로 나란히 모여있다. 때로는 사이즈 범주 안에서 모든 청바지가 검은색 청바지 위쪽에 쌓여 있기도 하고 함께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색상에 따라 구분이 좋은 점 한 가지는 알아보기 쉽다는 것이다. 당신의 주의 필터 덕분에 색상의 차이는 금방 눈에 들어온다. 사이즈와 달리 옷의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나벨을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선반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또한 나누어 있음으로 주목하자. 남성 의류와 여성 의류는 각각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구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구입하려는 옷은 남성용이 아니면 여성용으로 그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가게가 고객에게 물건을 찾기 쉽게 물품을 진열하고 있지는 않다. 백화점은 보통 라이프로렌은 여기, 케빈 클라인은 여기, 케넨스콜은 한 줄을 건너서 편 등 디자이너 이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디자이너 매장 안에서는 옷들이 제일 먼저 유행에 따라 한 대에 묶고 그 다음 색상 혹은 사이즈별로 한 대 묶어서 재분리해서 계층 구조를 적용한다. 백화점의 화장품 매점은 판매 회사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다. 랑컴, 로레알, 크리니크, 에스티 로더, 디올 등 각각
자기 매장을 따로 갖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핸드백의 색과 어울리는 특정 색조의 붉은 립스틱을 찾고 있는 고객이 쉽게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없다. 마음에 드는 붉은색 립스틱을 찾아 백화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려면 끔찍하게 불편하다. 그런데도 백화점에서 이런 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매장 공간을 서로 다른 화장품 회사들에게 대여해주기 때문이다. 백화점 랑콤 매장은 가게 속의 미니 가게이며 그곳의 판매원들은 랑콤을 위해 일한다. 랑콤에서 매장에 설치된 설치물과 제거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는 상품 진열 선반 정리선이나 신상품 배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백화점은 그냥 매장에서 거래 이익 중 일부를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일반 가정은 보통 에이스 하드웨어, 랑컴, 갭 매장처럼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시장의 힘에 굴러가는 세상도 있지만 이곳은 결국 당신의 집이니까 말이다. 한 가지 해결책은 집에서 난장판으로 다스려줄 시스템이 가동하는 것이다. 즉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리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을 수 있는 위치로 보관해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보관하는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정리 시스템은 중요한 과제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최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과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정리 시스템의 중요한 과제는 최소한의 인지적인 노력과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과 작업 공간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마치 새해의 다이어트 결심이 작심삼일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주변으로부터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혼란을 막아줄 정리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이미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크나 나이프를 잃어버리는 일은 드물다. 부엌에 그런 일을 담아놓고 식기 서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칫솔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드물다. 특정 공간을 주로 사용하고 특정 장소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따개를 부엌에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다가는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기 쉽다. 물론 분실하는 일은 상당 부분은 이런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다. 칫솔 때문에 특정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다양한 물건은 바로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다. 돋보기 안경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마다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물건은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쉽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신경학적 기반에 대해서 잘 연구되어 있다. 우리는 물건의 공간적 위치를 기억할 목적으로 해마라고 하는 특화된 뇌의 구조를 진화시켰다. 이 뇌 구조는 다양한 위험의 위치뿐만 아니라 음식과 식수를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무척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해마는 장소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중추이기 때문에 쥐나 생쥐에게도 발달됐다. 다람쥐가 서로 다른 수백 곳에 묻어둔 견과류를 몇 달을 지난 후에도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해마이다. 런던 택시기사 집단을 대상으로 해마를 연구한 유명한 신경과학 연구가 있다. 런던의 모든 택시 운전사는 런던을 관통하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봐야 한다. 이 시험은 상당히 까다로워 준비하는데 3, 4년 정도 걸린다. 런던에서 택시를 모는 일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런던은 대부분의 미국 도시처럼 도시가 격자 형태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길도 많고 길이 끊겼다가 좀 떨어진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 일방통행이거나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런던에서 뛰어난 택시기사가 되려면 공간 기억 능력이 월등해야 된다. 몇몇 실험을 통해서 신경과학자들은 런던 택시 운전사들이 해마가 연령과 교육 수준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엄청난 양의 장소 정보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크기가 커진 것이다. 좀 더 최근에 해마의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부호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세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장소 기억은 과일나무, 샘물, 산, 호수 등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십만 년 전에 걸쳐 진화했다. 장소 기억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데 중요한 고정적인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 다니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그리 신통하지 못하다. 칫솔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안경의 위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차 열쇠를 잃어버린데도 차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장소 기억을 통해서 장소 기억을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이들이 고안한 유명한 기억술은 장소법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장소를 가져가다가 자기 집 앞의 방들처럼 잘 알고 있는 장소에 생생한 기억을 덧붙이는 능력을 이용한다. 일장에 나온 깁슨 행동 유형을 떠올려보자. 깁슨 행동 유도성이란 우리 환경이 정신적인 도구 혹은 인지 개선 장치로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속성을 가진 일상의 물건들을 길들여 그 위치를 파악하고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게 제자리에 보관하려면 정신적으로 부담이 생기는데, 간단한 행동 유도성만 이용해도 그런 부담이 쉽게 덜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인지적 보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열쇠는 평소에 사용하는 문 근처에 바구니나 열쇠 고리에 마련하면 보통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여기에 얼마나 강박적으로 매달리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은 열쇠는 늘 그곳에 걸려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문을 열거나 들어오자마자 열쇠를 거기에 걸어놔야 된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화벨이 울려도 열쇠를 먼저 걸어놓아야 한다.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면 그 물건을 내려놓고 열쇠를 먼저 걸어놓아야 한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지정된 장소의 원칙. 스마트폰을 위해 상자나 선반을 마련하면 스마트폰을 항상 일정한 곳에 놓아두도록 자신을 독려할 수 있다. 다른 기기나 신문도 마찬가지다. 사이퍼 이미지, 블록스톤, 스카이몰, 컨테이너 스토어 등의 회사는 이러한 신경학적 현실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재질과 스타일, 가격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런 제품들은 정리하기 힘든 물건을 각자 있어야 할 위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 유도 장치 기능도 한다. 인지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런 물품을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쓰라고 한다. 이런 물품에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쓰라고 한다. 많은 돈을 들여 물건을 보관할 장소를 구입하고 나면 편지 등을 이리저리 어질러 넣기가 힘들어진다. 간단한 행동 유도 장치라면 꼭 새로 무언가를 구입하지 않아도 비슷한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책, CD, DVD 같은 것을 정리되어 있고 책장이나 운반 서랍에서 지금 막 꺼낸 것이 어디에 다시 꽂아 둬야 하는지 기억하고 싶다면 방금 꺼낸 곳에 바로 왼쪽에 있는 2cm 정도 앞으로 빼두어 보자. 물건을 다시 되돌리 놓도록 해주는 간단하고 훌륭한 행동 유도 장치가 될 수 있다. 행동 유도 장치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일상 물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마그누스 칸셀은 23세 때 세계적인 체스 선수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체스판을 보지 않고 기억만으로 동시에 10개의 체스 게임을 돌려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나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흘리고 다닌다. 신용카드, 휴대폰, 열쇠 같은 것을 늘 잃어버린다. 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행동주의의 아버지인 스키너는 행동 유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녁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내린다고 얘기하면 정문 옆에 우산을 놓아두어 아침에 나갈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내야 할 편지가 있다면 차 열쇠나 집 열쇠 근처에 놓아도 집에 나갈 때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 모든 것을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칙은 정보를 기억해야 될 부담을 뇌에서 환경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 환경 자체를 이용해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영화사 미라맥스의 부회장이고 지금 독립회사의 제작자인 제프리 킴버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급에 나설 때 무엇인가 잊어버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곳을 정문에 벗어붙은 내 신발 안에 그 안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4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는 집을 나설 때 열쇠, 지갑, 휴대전화, 안경 이렇게 4가지 물건을 챙겼는지 꼭 확인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우유를 사는 것을 깜빡할까봐 걱정이 된다면 자동차 운전석 옆에 배낭에 빈 우유팩을 놓아두자. 기억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용도로 물건을 놓아두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치워두는 방법도 있다. 뇌는 정교한 변화 감지기다. 문 옆에 놓아둔 우산이나 자동차 운전석에 놓아둔 우유팩을 알아차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뇌는 변하지 않는 것에 길들여져 버린다. 친구가 당신의 부엌에 왔다가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끼지 못한다. 비가 오는 날이든 해가 쨍쨍한 날이든 항상 문 옆에 우산을 놓아두었다면 더 이상 기억 촉발 요인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익숙해져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표시판에는 자동차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주차 지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라는 권고 문구가 쓰여져 있다.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가위를 쓸 때마다 부엌이나 재택근무 사무실에서 바삐 오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가위를 하나 더 사서 2장 모두에 놓아둔다. 이것은 잡동사니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당신은 아마 돋보기형 안경을 침실, 재택근무 사무실, 부엌 같은 곳에 사용할 것이다. 돋보기 안경을 3개 구입하고 각각의 공간에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마련해 안경을 항상 그곳에 보관해 둔다면 돋보기 안경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돋보기 안경을 지도로 보는 용도로 용도로 자동차 서랍에 하나, 그리고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는 용도로 지갑이나 주머니에 하나를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처방을 받고서
맞추는 돋보기 안경은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3개를 사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 것이다. 그 대안으로 돋보기 안경에 묵주를 달아서 항상 다니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또 순경학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경에 매는 줄은 푼 뒤에 반드시 지정해 놓은 장소에 보관된다. 그런 장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이 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 같은 제품을 여러 개 마련하기, 엄격하게 지정된 장소에 만들어내기 등 어떤 전략을 쓰든 수많은 일상의 항목에 잘 들어맞는 것이다. 열쇠, 컴퓨터, 아이패드, 우편물, 휴대전화 등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물건의 경우 가장 좋은 전략은 해마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물건들이 역할을 해줄 특정한 장소를 집안에 지정해두자. 그리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자.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종류의 정도로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 집은 정리조동 시스템의 기감이라고 할 만하다. 그녀는 어디에 두었든지 깜빡하기 쉬운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주문 제작한 특수용도의 서랍 수십 개를 부엌에 설치했다. 스카치 테이프용 서랍, 마스킹 테이프용 서랍, 그리고 우편물과 포장 제품용 서랍, 끈과 밧줄용 서랍, 배터리형 서랍 등이 있고 깊이를 특별히 깊게 제작한 서랍에는 여분의 전구를 담아놓았다. 제빵용 도구나 장비는 볶음 요리를 사용하는 도구와 따로 보관했다. 식품 저장실도 비슷하게 정리되어 있다. 크래커, 시리얼, 수프, 재료, 통조림 제품 등 각각 다른 선반에 보관되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물건을 찾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물건을 찾느라 짜증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가 있는데 기분도 좋아져요. 사실 창조적인 사람이 창조적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마음의 짐, 군더더기를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락가스와 힙합 음악가들 중 상당수는 홈 스튜디오가 있는데 재맷대로이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반항하라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스튜디오는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버펄러 스프링필드의 멤버 스티븐 스틸스의 홈 스튜디오는 기타줄, 피크, 육각 렌치, 잭, 블로그 등 장비의 예비 부품, 절연 테이프 등으로 을 위한 서랍이 지정되어 있다. 전기 코드나 전선을 보관하는 선반에는 다양한 용도의 전기 코드와 악기 코드가 특정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서 그는 눈을 감고도 필요한 것을 꺼낼 수 있다.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소유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목록에 적상했다. 그의 수많은 고용인 중에는 수석 기록 보관인이라는 직함이 붙은 사람도 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은 곡 작업의 진행 중에 노래의 작업 테이프를 박스에 담아 세심하게 라벨을 붙여 정리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모든 물건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나 잘 정돈된 벽장을 볼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압도감이 느껴진다. 이리저리 뒤집어 뒤질 필요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으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껴 좀 더 중요하고 창조적인 과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사실 생리학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 마음은 혼란의 안개 속에 빠져들고 한다. 이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아닌 해로운 모드이다. 범주가 더 섬세하게 구성되고 환경이 더 잘 정리되어 있도록